안녕하세요. 1월 8일 관심 종목 브리핑 영상입니다. 미국 증시 금요일날 마감 상황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07%, 나스닥은 0.09%, S&P 500은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혼조세를 좀 보이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에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마감한 거라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약세 흐름을 좀 보이다가 결국에는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했는데, 미증시는 좀 반대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아무래도 금리가 좀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바람에 영향을 좀 줬고요. 마지막에 좀 반등했었던 건 옐런 장관이 그래도 지금 연착륙 가능성이 좀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 맵을 좀 보시면요, 대부분 종목들이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했어요. 급등하는 테마는 없지만, 급등하는 업종은 없지만,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합이고요. 애플이 약간 좀 밀렸고요. 그 외에 엔비디아가 2%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와줬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흐름이 양호하다. 반도체 쪽 괜찮고요. 일단 구글 약간 좀 밀렸지만 메타 상승했고, 아마존 괜찮고요. 테슬라도 약간의 하락이지만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은 하락은 아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S&P 500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경계해야 될 종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시간 상품 가격 한번 보시면요, 금 가격도 무난한데, 지금 WTI 그리고 브렌트유가 상승했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지역 분쟁 때문에 역시나 또 국제 유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고요. 천연가스도 역시나 좀 상승을 했는데, 곡물 가격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다른 상품들은 볼 게 없습니다. 일단 유가랑 천연가스가 좀 상승했다.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인 가격 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5,900만 원. 그리고 이믹스 코인 가격은 3,400원. 크게 별 차이가 없는데,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이번 주에 결정되죠.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행사가 좀 많습니다. 이벤트가 많아요.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부터 CS2024,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이번 주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일단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올 텐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매일매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 좀 많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비만약 돌풍 있는 건 바로 나다. 그래서 K바이오, 대박트리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이 좀 생겼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련주들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이번에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관련 종목들이 상승 나올 수 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열풍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비만 치료제를 선보이겠다. 이런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GLP-1 이쪽 개통 관련주들이 좀 상승 나올 수 있는데, 관련주라고 하면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고요. 새롭게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 ST입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데, 불붙은 비만약 전쟁, 미국의 머크사도 참전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까지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대형 빅파마들이, 과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약을 좀 발표할지, 아니면, 인수라든지, 우리나라 기업, 물 인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 이슈가 좀 나왔을 때 상승은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 사이언스, 유한양행, GI 이노베이션, ABL 바이오까지, 여기 기사 내용이 있는 종목들 다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종목이 많아서 오늘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트론, 금요일 날, 좀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양봉 출발했다 이제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4만원대 자리를 돌파했었으면은 좀 뭔가 전고점까지를 노려볼 텐데, 그런 움직임이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금요일 날 상승세가 좀 나왔다가 확 밀렸어요. 차익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또 아침까지만 해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봤었는데 또 갑자기 종가상으로 끌어내리면서 좀 마감 좀 했습니다. 일단 뭐 재료 소멸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관 외국인 모두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썩 좋지는 않다. 모양새를 봤었을 때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윗꼬리랑 긴 음봉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 추세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마우스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계속 더블 클릭이 좀 되네요. 자, 동아 ST 역시나 관련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일단 펩토론이 일단 대장주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 쪽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좀 보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유한양행, GI이노베이션, ABL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ABL 바이오는 일단 상승 추세가 좀 이어졌다 약간 좀 밀리긴 했지만 뭐 다시 한번 좀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GI 이노베이션도 금요일 날 그 전날 하락세를 좀 어느 정도 만회했기 때문에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은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근데 ABL 바이오 자체가 1조를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서는 GI 이노베이션하고 ABL 바이오 두 종목이 그나마 시총이 좀 낮은 편인데 요런 거는 이제 수급주라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일단 하락은 했습니다만 수급 자체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일단 금요일 날은 기타 법인의 매도가 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일단 다른 수급 상황 괜찮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모터쇼야 가전쇼야 CS 2024 참가 기업 5곳 중에 한 곳은 모빌리티다. 그래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오히려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자율주행 레벨 3가 이제 완전히 적용된 자동차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새롭게 지금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쪽이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주들이 한번 좀 시세가 나올지 최근에는 자율주행 쪽이 그렇게까지는 상승을 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좀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는 기아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았다 약간 주정을 좀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칩스,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에이테크 솔루션,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 관련주 쪽입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AD칩스는 일단 환기 종목이라 이건 좀 제외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텔레칩스 그리고 칩셋 미디어 일단 재료 소멸까지는 아닌데 최근 시장에 대비해서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을 하다 보고 있는데 지금 원체 좀 관련주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제약바이오 쪽도 있고 지금 반도체 쪽도 있고 반도체 쪽을 일부러 뺐거든요. 반도체 쪽은 뺐는데 그래도 반도체 쪽 갈 수 있고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한 가지 테마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테마를 동시다발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호재가 좀 많아서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체크는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모트렉스까지 모트렉스도 일단 저항선 자리 뚫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거래 대금이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요런 거는. 모트렉스 자회사 지금 IPO 상장 준비 중이라고 해서, 저도 좀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좀 추세적으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 종목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일단 저항선 자리 뚫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판 나사 신설하겠다. 9일날 본회의 처리. 나사 신청한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우주항공 쪽인데 여야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고 9월달 이제 9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래서 항공청법 제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주가 이제 위성 관련주 쪽인데 AP 위성, 컨택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저 재료 소멸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주항공 쪽이 쉽게 개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자동차나 이런 쪽처럼 뭐 제품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냥 예산만 어느 정도 좀 들어가는 건데 일단 뭐 미국에서 뭐 스페이스X에 관련해 갖고 스타링크 이런 거 이슈가 있었을 때는 좀 뜨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요거는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계속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재료적인 면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우리오라든지 이런 거 좀 위성 관련 이슈들이 몇 번 있었긴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가지고 일단 뭐 9일날이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AP 위성 컨택 요거는 한번 시세가 좀 나왔어요. 자, AP 위성 보시면요. 예, 일단 거래 대금이 한번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1,900억 그리고 1,500억 그리고 9천억 이렇게 좀 터져서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좀 가능은 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라서 일단은 좀 패스할 거고요. 컨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저항선 자리를 돌파해 준다면 지지해 준다면 요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일단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파이버 프로 요 두 종목이 있는데 거래 대금은 좀 많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본다면 AP 위성 아니면 컨택 요 두 종목 그래서 좀 덜 오른 종목을 좀 보자면 컨택이긴 한데 AP 위성은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고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일단 보시되 저는 일단은 이쪽 위성 쪽은 뭐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좀 패스할 예정입니다. 자, 유가 관련 뉴스입니다. 유가 중동 지정학적 위험의 상승, WTI 73.81달러, 국제유가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상승을 했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일단 수요의 증가가 아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뭐 시세가 좀 나오면은 이제 오전 시초가에 갭이 뜨지 않는다면은 한번 좀 보실 수가 있고 장 마감 전에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청산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장 마감 이후에 육제유가가 다시 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또 개발하고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금요일날 보시면 갭으로 좀 빠졌죠. 갭으로 빠졌고 그 전날 상한가 들어갔지만 원래 상한가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갭상승을 하는데 갭상승 못하고 개파락으로 밀렸던 게 이제 국제 유가가 장 마감 이후에 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상승을 좀 못한다면은 유가가 상승 못하면 밀릴 수 있으니까 장 개장 전에 공략을 하셨다면은 장 마감 부분에서는 일단 청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한국석유도 역시나 그 전날 시세가 크게 나왔었는데 다시 다 되돌려놨죠. 그리고 대성에너지 그리고 GS 요건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역시나 같은 흐름이에요. 상승 나왔다가 다시 다 되돌려 놓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날 좀 갭 상승 안 했을 때는 공략을 해봐도 되는데 갭 뜨면 일단 갭 뜨면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합참에서 북여평도 1시간 10분간 90회 발사야 사격했다. 기사 내용이 또 나왔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북한에서 최근에 좀 조용하다가 원래 4월달 돼서 이제 김일성 생일이라고 해서 태양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뭐 훈련도 하고 무력 도발도 하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즌이 아닌데 또 왜 이렇게 도발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관련 이슈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가 만약에 밀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방산주 쪽이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빅텍스페코, 코츠테크놀로지, 휴니드, 한일 단조 이런 종목인데 대장주는 빅텍이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도발이 계속 이어지면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하루 있다가 또 한 며칠 안 나오면 또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지수가 상승해 버리면은 역시나 이런 방산 테마가 좀 조정을 좀 받으니까요. 지수가 밀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텍 금요일날 10% 정도 상승 나왔죠. 이 시간 내로 2.8% 정도 밀렸는데 뭐 개파락한 이후에도 지수가 좀 밀리면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켜보시고요. 예전에는 이제 스피코나 뭐 한일 단조가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코츠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흐름이 좀 좋았어요. 저점에서 올라와 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뭐 스페코 그리고 휴니드 한일 단조 모두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거래대금 많은 걸로 따졌을 때 빅텍이 대장주예요. 그래서 빅텍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치 테크놀로지도 일단 목요일까지는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거래대금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등주로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덴마크 해운사의 이름입니다. 홍해에서 배들이 멀어지면서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경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국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후티 무장 세력으로부터 선박 공격으로 홍해를 향하는 모든 선박 운행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희망봉 쪽이죠. 선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날 성명을 통해서 상황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변동성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운임 가격도 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 주고 있는데 해운주들도 역시나 좀 급등락이 좀 심해요. 그래서 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데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 KSS 해운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보실 수 있다. 자, 흥하해운도 지금 12% 정도 밀렸죠. 그 전날도 급등했었는데 상한가 들어갔었다가 확 밀렸듯이 이것도 갭 상승이 안 나오면은 한번 또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유가 관련주랑 같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거래대금에 좀 700억 정도 터지긴 했는데 그 전날 목요일날 몰렸었던 물량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반등 시에는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갭이 안 뜨면은 흥하해운 정도는 한번 좀 보지 않을까.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2등주 격이고요. 그리고 HMM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뭐 시총도 큰 뿐더러 그리고 할인 인수거 때문에 다른 이슈로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수급 적으로 봤었을 때도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HMM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공격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흥하해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SS 해운은 거의 거래대금이 없어서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흥하해운 아니면은 HM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요일날 미국에서 이뷰노만트 요거 좀 제약바이오 쪽인데 10% 정도 상승 나왔어요. 근데 이뷰노만트 관련주 쪽이 우리나라에서 한월 바이오파마거든요. 요거까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이제 장중에 나온 뉴스들은 또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상승한 이후에 직전 저항선 자리 부분에서 일단 좀 딱 걸치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일단 음봉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이런 자리가 또 반등해서 올라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마우스 상태가 안 좋아서 좀 화면이 좀 이쁘게 안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마우스는 당장 교체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깔끔하게 영상 찍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장중에 올라오는 뉴스들 잘 체크해 보시고 저도 돈 되는 뉴스 계속 찾아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